국민의힘이 다음 달에 당 대표를 뽑기 위해서 후보자들이 나름 자기 주장과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일요일이었었죠. 그저께 세 명의 후보자 나경원, 원희룡, 한동훈이 출마의 변을 보인 지 하루 만에 어제 아주 뜨거웠었습니다. 여론의 중심에 서려고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책을 내놓고 상대를 비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래간만에 움직이고 살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여당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출발이 좋아 보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글쎄요. 당으로나 개인으로 볼 때에 이번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의 운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관심들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석열 정권 2년 사이에 9번의 당 지도부, 당 대표가 바뀌는 불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당을 장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속에 후보자들이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연히 출발하면서부터 서로가 견제와 함께 정책에 있어서 합종 연횡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관심이 앞에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누가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의 대열에 서 있느냐 이런 것을 따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어느 쪽일까? 스스로 밝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론이라든가 언론 쪽에서 너는 친윤이야, 너는 비윤이야, 너는 반윤이야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그러나 출마의 변때에 각자들의 입장을 밝힌 바 있었지요. 먼저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출사표를 던지면서 나는 계파, 앙금 사심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스스로가 비윤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원희룡은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밝혔죠. 윤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정권 재창출도 해야 하고 대통령과 나는 신뢰 속에 있다 이러면서 친윤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 대놓고 말하면서 친윤임을 알리고 있는데 윤상현은 어떻습니까? 애매하지만 민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윤심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 원론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통령을 견인하겠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수사, 답변을 써가면서 양쪽에 지지층을 다 확보하겠다, 아우르겠다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윤도 아니고 친윤도 아니라 반윤도 아니라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동훈은 어느 쪽일까? 글쎄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 언론 자체에서 정리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윤이다, 비윤이 아니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두세 번의 갈등을 보였기 때문에 반윤 대열에 서 있지 않는가 언론이 미리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한 번도 친윤, 비윤, 반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었지요. 남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정치 경험이 없는 초짜다.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고 있고 한동훈은 비록 현실 정치 무대에는 작년 비대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12월 26일에 비대위원장을 수락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따져본다면 한 200여일 정확하게는 194일 정도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초짜지요. 경험이 없지요. 햇병아리입니다. 비대위를 이끈 것이 108일이었고 그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백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또 100여일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다 포함한다 하더라도 200일이 넘지 않습니다. 초짜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햇병아리라는 소리 들어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에게는 내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할 겁니다. 정치의 고수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 정치에는 200여일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달변가이죠, 한동훈. 그런데도 말을 가려하고 정리해서 할 줄 아는, 아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인의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꼭 해야 할 말, 할 때만 입을 여는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허튼 소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비하하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 나는 수십 년 정치를 해왔다라고 떠들고 있지만은 남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극적인 말을 하고 있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내용도 하나도 없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표현만 쓰고 있는데 한동훈은 그렇지 않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에게 많은 국민들이 정치의 초짜이지만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말 이것이 참 정치이고 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몇 선이네 정치밥을 먹은 지 몇 년이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수십 년 정치를 해봤다라고 자랑들 하고 있지만 글쎄요, 우리 정치의 현실은 그만큼 선진화돼 있습니까? 저는 그 반대로 후진성만을 보이고 있다. 정치를 오래 하면 할수록 정치의 후진성만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죠.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 과연 한동훈의 입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할까? 기자들이 집요하게 지금까지 물어왔었죠. 언론 스스로는 대부분 한동훈은 반윤으로 칩을 해왔었는데 한동훈이 어제 후보로 나서면서 이제 방송에 본격적으로 출연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제 처음으로 입을 열었었습니다. 자, 한동훈이 어느 쪽으로 내가 위치하고 있다 말을 할까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기자들이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이다. 왜 한동훈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예상한 대로 첫 질문이 한동훈 당신은 반윤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인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한동훈의 답이 정말 한동훈다웠습니다. 노련한 정치인 이상각에 아주 세련되게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친윤, 비윤, 반윤 이렇게 말들 하고 있는데 굳이 말을 한다면은 저는 친국, 친국민 쪽입니다. 그야말로 100점짜리 답변 아니겠습니까? 어제부로 우리 정치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칭할 때에 정치인들을 친윤, 비윤, 반윤으로 구분해 왔었는데 이제는 친국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써야 할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대단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세 부류로 나눠서 친윤이다, 비윤이다, 반윤 이렇게 논박을 펼쳤었는데 어제부터 친국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여야 모두 그리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예민한 문제이죠.
최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밝혔습니까? 기자회견 당시에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공수처의 수사를 보고서 미진하다고 한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특검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니 정부나 여당으로 볼 때에는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죠. 이런 예민한 문제를 한동훈이 출마한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하는 것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나 국민들은 그래도 한동훈의 입에서 대충은 알고 있겠지만은 직접 한동훈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언론도 그동안은 반윤이라고 치부해 왔었는데 낙인을 찍어 왔었는데 한동훈이 이제 후보로서 출마를 정식으로 선언했으니 어떠한 답이 나올까? 역으로 얘기한다면은 한동훈도 기자들이 이 질문을 반드시 할 것이다 예상을 하지 않았었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윤 대통령의 정부 그리고 당 소속 의원이 100여 명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108명이 있죠. 그렇다면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다 까발리면서 자신의 정치 소신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위쪽의 눈치를 보는 것은 기존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 명의 후보자들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그 범위에서 자신의 정치 소신을 밝히고 있는데 대부분 이럴 때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면서 내용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해 득실을 따지기보다는 본인이 정치적인 스탠스를 대통령과 각을 져서는 곤란하겠다. 그런 얘기를 밝히는 것이 기존 정치인들의 자세였는데 한동훈은 달랐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법적인 조치와 함께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동훈이 답변하는 그 자세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현실적 대안이 무엇입니까? 민주당이 어차피 밀어붙일 특검법이라면 막을 도리가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이 있기는 하지만 당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최상병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공개리에 나온 적이 있었죠. 지난 회기에서도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거부권, 다시 말해서 제의 자체가 무색해질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방법이 없는데 어느 누구도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민주당의 특검은 무조건 반대한다. 거기까지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여기에 있어서도 한동훈식의 제안을 내놓게 있습니다. 지금 이 특검 제도가 이러이러하게 불합리하고 있으니 이걸 고치고 가자. 객관성을 먼저 담보하자. 객관성. 확실히 제3자가 이 특검을 하자고 역제안, 역공격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나 조국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아니라 대법원장 또는 대한변협 그리고 정치와 무관한 공정한 학계의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바로 거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죠. 자, 스스로 특검하겠다는 목적을 자기 자신들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 것 아니었겠습니까? 진실 규명을 하자는 것이 특검의 원래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공정한 제3자가 임명하는 특검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고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추구하는 특검만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정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은 국민들이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특검을 실시하라는 요구 소리가 높아지겠죠. 이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합의점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에서는 반대 소리만 나왔지 민주당과 합의점을 찾는 데에 노력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한동훈이 이 약점을 드러내고 불합리를 정상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특검을 막을 도리가 없다. 국민의힘은 늘 그렇게 얘기해왔습니다. 우리는 수적으로 불리하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우리는 표 관리만 하면 된다. 아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움직여온 것이 국민의힘 아니었었습니까? 이걸 보고 한동훈이 당 대표로 나서면서 이것을 개선하겠다, 고치겠다. 이런 자세에 세 명의 후보자들은 이런 뜻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한동훈을 공격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당신 특검하자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은 자당에서 나올 소리가 결코 아니지요. 아무리 당 대표를 노리고 하는 말이겠지만 이것이 썩어 빠진 정치의 구태 아니겠습니까? 설령 그런 소리가 민주당 야당 쪽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쪽은 감싸고 단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당에 있으면서 대통령과 당의 분탕질을 하던 그런 추한 구태를 또 한 번 세 명의 후보자들이 힘을 합쳐서 한동훈을 공격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이런 주장을 하는 세 사람의 노림수는 과연 무엇입니까? 각자들에게는 한동훈이 솔직히 상대하기가 버거운 것이죠. 세 명 모두가 한동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소리가 되어야 하지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후보자로 당을 지키고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후보자들 입에서 한 목소리로 나올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좀 정확히 우리가 한번 따져보죠. 정말 한동훈의 대항마가 없다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은 한동훈을 무척 두려워합니다. 이재명 수치상으로 볼 때에 여론 지지율로 볼 때는 지금 비등하게 보이지만 결코 한동훈을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제외해놓고 한다 하더라도 한동훈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자당의 자산인 한동훈을 이렇게 공격하고 민주당이 공격하면 오히려 방어를 하고 감싸야 될 사람들이 자당의 후보자를 공격해야 된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들은 다 당을 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내가 대표로 나서야 한다 하면은 어떻게 자기 입에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가 온다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후보자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홍준표가 늘 말하고 있는 홍준표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구태 정치의 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결코 민주당이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하는 것을 조금 바라보십시오. 이들에게 정치가 있습니까? 모두들 다 제왕적이다. 이재명이가 김정은보다도 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간다. 어떤 비난이 오더라도 민주당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비난이 없습니다. 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잘못된 것을 따라 배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니 한동훈이 말한 대안처럼 최상병에 대한 특검법의 대안을 3명의 후보자가 대안이라도 제시를 했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민주당이 하는 특검은 반대다, 입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닌데 상대와 싸워서 이길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안 제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고 자당 후보를 공격하고 비난한다면은 국민들이 누구를 인정하려 하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남보다 더 낫다, 우월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자기의 지지가 더 높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남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고 합니까? 많은 국민들은 4사람의 후보를 보면서 매일매일 평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검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한동훈을 매섭게 몰아치고 공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명의 한동훈은 3명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국민들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실까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기억나십니까? 제가 제목에도 그걸 썼습니다마는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나섰을 때에 경제가 무척 어려웠었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불신과 함께 불만을 안고 있을 때에 선거 공약으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한마디가 대통령 클린턴을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가 바닥입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정과 비리 그리고 방탄에, 이럴 때 국민들은 신선하고 깨끗한 정치, 아주 신선하고 맑은 정치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구태를 반복하게 된다라면 선택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겠습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바보야, 국민 편에 서야, 또 그리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자만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 오늘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